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위 김민우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칭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식당에 전화해서 대량으로 음식 주문을 해놓고 잠적하는 노쇼가 또 한동안 문제였는데요. 네. 이제는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서 공문까지 위조를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층 교활해진 사기 수법을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네. 군부대 공문까지 위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건데요. 네. 광주의 한 삼계탕집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가 와서 무슨 요일 몇 시에 내가 삼계탕 80인분을 포장 주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려 144만 원어치였는데요. 네. 점주가 너무 거액이다 보니까 계약금을 내야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 차례 거절을 하지만 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야 돼서 계약금을 보낼 수가 없다. 음식을 가지러 갈 때 전부 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약 당일 오전 9시경에 점주한테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음. 보내서 한미작전사령부에서 작성한 부대 물품 공급 결제 확약서라고 해서 좀 오호. 그럴듯하게 예. 보내는데 담당 부서는 군수지원과이고 담당자도 대위 김민우라고 적혀 있는 네. 겁니다. 네. 이렇게 문장도 형식도 그럴듯해 보이다 보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건데요. 또 공문 하단에는 뭐 부대 연락처와 소속 그 주소도 적혀 있고 대대장의 직인까지 좀 찍혀 있습니다. 네. 점주한테 후에 이제 부대에서 결제가 승인됐다라고 문자가 오는데 딱 이 지점에서 처음에는 좀 의심을 가졌던 자영업자들도 이 지점부터는 좀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확인 차원으로 연락을 하면 점주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죠. 믿죠. 그걸 타이밍. 이용하는 겁니까? 네, 그런 심리도 이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오후에 또 연락을 해서 마치 추가 주문을 잊었다는 듯이 이제 뭐 추가로 음료수 80개를 주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또 한 번 보냅니다. 네. 그때 자연스럽게 부탁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투 식량도 80개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납품 대금을 대납해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투 식량 납품업체 명함을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주가 좀 수상하다라고 감지를 하고 업자에 전화를 해보니까 무려 960만 원어치의 전투 식량을 부탁을 한 거여서 네. 거절을 했더니 예. 연락이 두절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식 주문은 미끼였고 네. 돈을 가로채는 게 목적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나도 받아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입금을 하는 자영업자가 생길 때까지 거의 무작위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또 전화번호나 담당자 이름도 수시로 바뀌고 특히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자영업자가 공문을 받고 부대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외부인한테 내부의 어떤 전화번호나 이제 사항 그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락 통로가 조금 폐쇄적인 조직들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봤는데요. 이 충주에서 건축자재 점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군부대에서 세면대 설치가 필요하니 견적을 내달라라고 연락이 옵니다. 세면대? 네, 세면대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실제 그러니까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대 공문을 또 보내오고 마크까지 똑같이 제작을 해서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대량 주문 견적도 들어왔겠다. 인근에 내가 뭐 낯이 익은 그런 군부대 마크도 찍혀 있겠다 하니까 믿게 된 건데요. 그때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전투 식량을 저희가 구매를 못했다. 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계약이 파기가 됐는데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장님이 대신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의 전투 식량이 400인분 정도 모자란다라는 걸로 이제 어필을 좀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심리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아, 장병들 걱정하고 네. 뭐 어떻게든 도움 주고 싶다는 심리 이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자영업자들 가운데 이 장병들 식사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동요된다라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해당 업주 같은 경우도 1시간 뒤에 찾아뵙고 결제를 현금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바로 이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송금을 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사기인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례였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부대에서 제철 작업용 삽이 필요하다라고 철물점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뭐 부대 제초 작업으로 농약이 필요하다 하면서 농약사에 전화를 하는 그런 군부대에서 정말 필요할 법한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 연락을 하는 매장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포 매장이 군부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많았나요? 네, 덜어 있었는데요. 특히 군부대 사칭 사기가 성행한다는 걸 알면서도 워낙 익숙한 그런 손님이다 보니까 또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에 위치하는 음식점이었는데 약 100만 원 정도 노쇼 피해가 발생했고요. 사실상 뭐 다들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직접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70명, 80명을 해봤거든. 그런 주문이 1년에 한 서너 건은 됐었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도
30명 건이 포장이 있었고 3시 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또 그거 나왔나 보구나 그랬지.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어느 누구든 내가 음식점에다 주문을 했는데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시킬까요? 저 같아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 다른 집에다 전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성결제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치밀하게 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해당 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님을 군대 보내고 나서 지금 제대한 지 한참이 됐지만 여전히 군인들한테 10% 할인까지 해주는 곳이었는데 이런 선한 마음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벼룩에 간을 빼먹지 말이야. 아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